이거 못 푼 것만 말해. 이거 뭐 다 풀고 있긴 좀 그렇고. 어? 해석이 안 됐거나 못 푼 걸 나한테 말해. 풀어줄게. 뭐, 몇 번? 어? 홍석주, 몇 번? 2번이랑 6번? 한번 보자. 2번이랑 6번. 2번은 뭐시길래? 이거 다 뭐 고등학교 때식 문제들인데. 자, 봐봐. 자, small object slide along the frictionless loop, the loop. 루프와 루프를 통해서 with a diameter d at the top of the loop.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에 왔을 때. 물체가 칸택되어 있는 상태고, 탑에서의 물체의 스피드는, 여기서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이쪽 방향이겠지. 이렇게 돌았으니까 V가 루트 2분의 GD다 를 보이라는 거지. A는 그걸 보이고, 바텀에서의 운동 에너지, 뭐야, 문장이 어디에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아, V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주어진 값이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가 바텀에서 키네틱 에너지가 저거인 걸 보이고, 물체의 바텀에서의 무게가 이거인 거를 보이고, 노멀 포스가 0이다. 트랙. 탑에서의 노멀 포스가 0인 걸 보여라. 해석은 다 됐냐? 어? 이 정도 해석은 다 됐지? 해석이 안 돼. 해석 어디가 안 돼? 말을 해봐. 어? 해석이 어렵냐? 해석 할 만해? 괜찮아. 물어봐. 어디? 해석 자체가? 영어 해석 못해? 와, 씨발, 이거 해석해줘야 돼? 자, 작은 물체가 미끄러진다. along the frictionless loop the loop. 루프를 통해서, 지름이 다이아미터, D를 가진 루프를 통해서 마찰이 없고, 미끌린다고. 마찰이 없다는 얘기잖아. 아닌데, 이게 슬라이드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마찰이 없는 건 아니야. 마찰이 있어도 슬라이드 한다고 해. 근데 이 뒤에 frictionless라는 단어를 줬잖아.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탑에서는 여기 꼭대기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칸택이 유지된다는 뜻이잖아. remained in 칸택. 꼭대기에서 remain, 칸택된 상태에서 remain, 유지된다고. 해석 안 돼? 그랬을 때 탑에서의 스피드는 이거다. 이건 준 거야. 이건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밑에서의 바텀, 아래잖아. 운동 에너지가 저거인 걸 보이고, 그 다음에 바텀, 아래에서의, 역시 바텀에서의 무게가 6mg인 걸 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대기에서 노멀 포스가 뭐야? 수직항력이야. 수직항력이 0임을 보이라고. 됐어 이제? 야, 홍석주, 영어 그래도 잘 나올 때는 80점도 넘고 70점대 나오잖아. 근데 이거 지금 해석이 안 돼? 그럴 수 있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높이에서 내려가는지를 모르니까 이 속도를 그냥 최고점에서 그냥 준 거야. 이런 속도라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mg가 있고 여기에 무슨 항력이 존재한다고 그랬어. 일단은 수직항력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물론 마지막 C에서 보면 저 속도의 수직항력이 0인 거를 보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야. 속도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이 이런 상황이야.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밑으로 mg고, 이때는 수직항력이 이쪽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런 상황이고, 어이구, 뭐야?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력이 저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바텀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에다가 v의 제곱. 그냥 써도 돼 이거는. 더하기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mgd 써도 돼. 고등학교 때 식으로 상관이 없다고. 비보전형 안 해도 돼. 이거가 밑에서는 전부 다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 그거를 여기서 지금 K max라고 써는 것 같은데, K 바텀 4분의 5 mgd임을 보여라. 이게 얼마냐 이거지. 이게 4분의 5 mgd임을 보여라. 이게 A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이려면
보이려면은 처음에 떨어진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기는 한데 요식만 가지고는 안 되네. 요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쓸 수 있는 식이 여기서 구심력은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수직항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두 개를 합친 거잖아. n 더하기 mg가 mr분의 v제곱 m 2분의 t v제곱 이걸 써야지 뭐 2분의 gd d d e 했으면 mg 이거는 c에 대한 증명이 돼버렸네 그냥 얘는요. 알았지? 이거는 c에 대한 증명이 돼버렸고 그러면은 이거는 c에 대한 증명이 돼버렸고 a 빠빠빠빠빠빠 뭐가 끝나? 근데 이거 그러구나. 이거 더하면 그냥 이거구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끝.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지. 여기서 수직항력. 그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운동에너지잖아. 2분의 1 m v의 바텀 b라고 쓸게. 이거잖아.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속도가 v'이라고 놓았는데 이 순간에는 속도가 변해도 각 순간에는 구심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잖아. 다른 방향의 가속도도 존재해. 접선 가속도. 어쨌든 n'에서 mg를 빼는 거라고. 항상 중심을 향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위 아래니까 위가 더 커야 된다고. 원운동을 순간적으로 하려면 m r분의 v제곱. 이거 집어넣으면 돼. 여기서 v제곱이 2분의 5gd네. 그지? 2분의 5gd. d e 5mg. 그러니까 m'은 얼마야? 6mg. 다 됐다. 뭔지 알겠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번이었지? 6번? 6번은 또 아까 현재 씨가 해석을 못 하셔가지고. 이것도 해석이 어려운 거냐? 해석은 했어? 블락이 있는데, 블락이 있대. 저봐, 읽어봐. 블락 오브 매스 m. 질량 m에 블락이 있는데, is initially 처음에 움직이고 있대. 오른쪽으로 수평면인데 마찰이 없는 표면을 따라서 스피드 v로. 그러면은 v로 계속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외력이 있어 없어? 없지. 외력이 없어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잖아. 속도로 움직이잖아. 이런 상태야. 근데 it, then 그거가 압축을 한대. 여기 용수철이 있대. 용수철 상수 K를 가진 스프링을 압축을 한대. 고려해라. 시간이 t가 t1일 때 운동에너지, 블락의 운동에너지가 equal to b equal to 뭐뭐와 같다. 포텐셜 에너지 오브 스프링. 그러니까 이게 쭉 와가지고 어느 정도 압축을 했지. 최대 압축이 아니야. 그럼 이때는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도 있고 뭐도 있어?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두 개가 같아. 이게 t가 t1인데 지금 이 t1은 별 의미가 없어. 언제부터 잰 시간인지를 모르잖아. 여기 용수철에 붙기 전에 시간도 모르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 거야. 시간 자체는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t1이라는 시간에 자기가 잰 시간으로부터 이 상황이 됐다라는 말이야. 그랬을 때 이때 속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죠. 속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 비보전력이 한계는 없잖아.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처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의 합과 같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잖아. 이거랑 압축을 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있어. 그거를 U라고 쓰고 탄성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 2분의 1 m에다가 v'의 제곱인데 이 두 개가 같다고. 알았어? 이해 가? 뭐가 이해가 안 돼? 뭐? 얘가 압축하고 있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탄성 위치 에너지도 있잖아. 그 두 개의 합과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지. 마찰력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두 개가 같다고. 그럼 이게 mv'의 제곱이잖아. 두 개 같으니까. 문제에서 같을 때 이 새끼야 b equal to 영어 수강료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영어 해석을 졸라 못하네.
어? 니네가 했던 영어보다 이게 더 쉽지 않아? 더 쉬워. 수학하고 물리에 나오는 영어는 쉽다고. 좀 노력해 임마. 해야지. 그러면 v 프라임의 제곱은 2분의 v 제곱이니까 맞잖아. 됐고. 자, 스프링 거리가 얼마만큼까지 압축이 되느냐 이런 얘기네. T1일 때 압축된 길이를 물어본 거야. 압축된 길이를 물어본 거냐? 이 길이만큼 압축이 됐다는 뜻인데? 이거 해석이 애매한데? 맞아. 압축된 길이가 저만큼이란 얘기지. 그 말이야. 압축된 길이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직접 써야지. 그 시간일 때 압축된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거 구하라는 문제야. 일단은. 그래서 U가 2분의 1 KX 제곱이잖아. 이게 지금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넘기면 4분의 1이네. 이거 X로 정리하면 저거 안 나오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X로 정리하면 되잖아. X제곱은 2K분의 MV제곱. 루트 씌우면 이거잖아.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야. 끝. 됐어? 딴 거는? 됐어? 7번도 한번 해줘.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다 풀어주긴 좀 뭐해서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자, 포텐셜 에너지, 물체의 질량 M인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X는 어디 위치에서? 요런 위치에서 라는 말이야. 이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쓰여진다 라고 주어진 거야. 그거에 대응하는 코러스판딩 포스, 대응하는 힘. 이게 보존력이라는 뜻이야. 근데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보존력인 거야. 이유 막론하고 위치 에너지라는 단어는 보존력이 만든 게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힘은 보존력이야. 그러면은 무조건 이 식을 쓸 수 있잖아. F는 마이너스 델타 U는, 델타가 아니라 그레디언트야. 그레디언트 U는 알려준 거잖아. 이거 미분한 건데? 미분한 거야. 이거 미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이 원 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이 투 해.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 이것도 증명은 다 해줬잖아. 이거를 X로 미분하면 얘는 0이지. 그럼 얘 전개했을 때 얘도 다 0이야. X만,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럼 X제곱을 X로 모이면 2X니까, 2X니까 KX. 맞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 항은 Y로 미분하는 거니까 똑같아. Y로 미분까지는 똑같지. Z는 얘하고 얘가 사라지는데 여기도 있잖아. 그럼 MG가 남고, Z로 미분하면은, MG가 남는데, 여기. MG가 남았고, 이거 EZ. 전기하면 똑같은 얘기냐, 마이너스. 그거야, 그냥. 저 식 이용해서 그대로 미분하라는 뜻이야. 보존력일 때네. 전자기학도 똑같아. 전자기학도 자기력은 보존력이 아니야. 전기력이 보존력이야. 자기력은 보존력이 아니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전기력이 보존력인데, 전기력은 다 똑같은 형태야. 그래서 요 식을 이해하면 되고, 이거 다 증명한 거잖아. 셀프 테스트 하라는 건데, 근데 얘네들은 조금 다른 방식을 취했어.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새끼들이 이게 지금 X가 원래는 R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X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 그림에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단위 벡터들을 막 써가지고 한 것 같아. 이거 앞쪽에서 했을 때 썼던 이 파이 방향으로 도는 거 그거를 여기서 막 얘네들이 이런 걸 써가지고 막 한 것 같은데 별로야 좀. 내가 증명한 대로 그냥 해. 이게 좀 별로야. 여기 지금 이 과정들이 그냥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별거 없고 10장으로 한번 가볼까? 한번 읽어봐. 11장. 여기도 이제 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센터 매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하자. 센터 매스가 추가로 나오는구나. 자, 센터 매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뒤에서 나올 건데 미리 설명한다. 토크를 먼저 설명해 줄게. 지금 물리툴을 배웠던 친구들은 토크의 개념을 아는데 물리툴을 안 배운 친구들은 토크 개념을 모르지. 알아?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토크라는 게 있어.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거를 벡터하고 이렇게 써. 타우라고 읽어. 타우. 정의야. R 크로스 F. 벡터 외적 알려줬지? 벡터 외적 첫 시간에 알려줬지? R 크로스 F. 저기 뭐냐면 이거야. 여기 봐. 문을 봐봐. 이게 문을 보면은 여기 회전축이 있지? 그지? 회전축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밀면 돌아가잖아. 그지? 근데 같은 힘을 줄 때 너희들 중간을 미냐? 끝에를 여기 회전축 쪽을 미냐? 문 열 때 물론 당연히 손잡이가 있으니까 손잡이로 손대겠지만 그 최대한 이 회전축으로부터 먼 곳을 니네가 손으로 밀잖아. 이 손잡이를 안 잡아도. 그치? 그 이유는 왜 그래? 중간쯤 하려면은 힘들어. 물론 아주 힘들진 않지만 일부러 중간을 누르진 않아. 그치? 그래서 얘를 돌릴 때 힘을 어느 위치에다 주느냐가 중요해. 같은 힘일 때도. 그러니까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얘가 잘 돌아. 같은 힘을 줬을 때. 근데 같은 위치에다가 거리는 똑같아도 힘을 또 어떻게 세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 힘이 세면 셀수록 잘 돌아가. 그러니까 이 문을 잘 돌리는데, 말 그대로 돌리는데 영향을 주는 거는 회전축으로부터 뭐하고 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 가하는 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힘을 줄 때 우리가 얘를 이 문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면에 수직으로 밀거나 수직으로 당긴다고. 왜냐면 이거를 비스듬하게 하잖아. 아니면은 이 아래 나란하게 이렇게 힘을 주면은 얘는 돌아가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문이 아니어도 돼. 이런 게 있는데 얘를 지금 이쪽으로 돌리고 싶어. 보통은 최대한 끝에다가 힘을 준다는 거고 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벡터 R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스듬하게 힘을 줬다고 해봐봐. 근데 이거 지금 칠판 위에 있는 그 힘이 아니고 회전축이 있으면 이렇게 칠판을 비스듬히 뚫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라. 알았지? 그러면 이 힘을 나눠. 이렇게. 이 힘은 지금 칠판을 뚫고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이 힘은 이 R과 나란한 거야.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벡터 R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야. 이 힘은 F 코사인 세타고 이 힘은 뭐가 돼? F 사인 세타가 되지? 자, 문을 실제로 회전시키는데 사용되는 힘은 F 코사인이야, F 사인이야? F 사인이지. 면에 수직인 녀석이 실제로는 쟤를 돌린다니까? 석주 맞아? 그러니까 면에 이게 지금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건데 내 쪽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돌아가냐고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주면 벡터 분해를 했을 때 당연히 얘의 이 선의 수직인 방향이 얘를 돌린다고. 얘가.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은 거잖아. 알았어? 그래서 두 개를 곱해봤더니 RF 사인 세타인데 지금 크기만 본 거지만 얘를 우리가 벡터로 표시하면은 R 크로스 F에 대한 정의식이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방향은 우리가 벡터 외적에서 했던 대로 정하는 거지. 지금 이게 R이고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 이게 F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R이고 F니까 R 크로스 F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만 주라고 그랬지? R 쪽에서 F 쪽으로 해. 그럼 엄지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위를 향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토크의 방향이 돼. 고등학교 책에는 이 토크를 돌림 힘이라고 써놨어. 근데 그냥 나는 토크라고 한다고 해. 이게 힘이라는 단어 때문에 힘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 이 힘 아니야 이거. 교수들은 그냥 토크라고 할 거야. 특별히 돌림 힘이라는 표현 안 쓸 거라고 하면. 그래서 벡터 타우는 R 크로스 F다. 정의야.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거지. 토크의 방향은 R에서 F 쪽으로 돌렸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 토크의 방향은 회전 방향이 아니야. 회전 방향은 오른손에 4개의 손가락이 회전 방향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토크의 방향이야. 알겠지? 근데 이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토크의 방향으로 문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 방향으로 속도가 커지지.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그러다가 결국은 속도가 줄다가 멈췄다가 그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근데 비스듬하게 힘을 가하면은 안 그래. 비스듬하게 힘을 가하면은 이 비스듬하게 이 움직이는 방향을 비스듬함으로 힘을 준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를 했을 때 이 힘하고 날아가는 방향으로는 중력 같은 게 그런 거잖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물체를 던지면 포물선 운동할 때 이 속도를 두 개로 나누는데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의 경로 중에서 얘가 영향을 주거든. 중력은 계속 아래로 작용하니까 이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어디 있을 때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힘은 이쪽 방향이잖아. 이 물체의 운동이 결과적으로 힘의 방향으로 되지를 않아. 알았어?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에 힘을 비스듬하게 주면은 절대 그 힘을 꾸준하게 주고 있어도 그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일직선 운동일 때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정지했다가 결국 그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 알았어? 근데 비스듬하게 힘을 줬을 때는 절대 그 힘의 방향으로 얘가 운동하지는 않아. 알았어?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주로. 어쨌든 그래서 이 토크는 계속 이렇게 힘을 꾸준하게 주고 있어야 문이 계속 열릴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토크의 방향으로 이 문짝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절대. 그 방향 생각하면 안 돼. 힘이 아니야. 그냥 오른손 4개의 손가락이 회전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무조건 토크의 방향인데 이거는 그냥 토크의 방향일 뿐이지 이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알았어? 명심하라고 해. 이게 토크야. 이게 토크라고 해. 근데 이 토크를 왜 다루냐면은 이유가 있어. 뒤에 토크 나올 때는 간단하게만 다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토크를 다루는 이유는 심플한데, 자, 이런 지금 질량이 없는 막대기가 있다고 그래봐. 일단은 질량 무시할게. 편의상.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중앙에 균일하다고 했을 때, 하나는 밑으로 F1이라는 힘을 주고, 하나는 위로 F2라는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봐. 크기가 똑같아. 그러면 이 물체는 정확히 뭐 하고 있겠어? 정지 상태를 유지하겠지. 정확히 가운데에서는. 정확히 가운데에서는 정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거니까. 알겠어? 정지야. 근데 이 힘을 움직여봐, 한번.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해도 상관없어. 이 끝으로 움직였다고 쳐봐. 그 다음에 얘도 끝으로 움직였어. 그러면 이 물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던 걸 서로 움직여가지고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면은 돌아. 토크가 생긴다고. 토크가 생겨. 그러니까 토크가 생긴다는 거는 이게 나아가지는 않지만 제자리에서 돌잖아. 그럼 정지 상태가 아니지.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이건 평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질점으로 잡을 때는 힘의 평형만 생각을 해. 그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든가 정지하든가. 근데 회전할 때는 그러니까 물체의 크기를 다 고려를 해버리면 회전을 해. 힘을 어디에서 주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작은 물체도 조금만 삐끗해서 힘을 줘도 돈단 말이야. 그럼 평형이 깨져. 그래서 어떤 물체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힘의 평형만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만약에 정지 상태라고 하면 힘의 평형은 필요한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고? 토크의 평형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지 가만히 있어. 얘는 왜 토크의 평형을 이루지를 못했느냐. 여기서 여기까지를 벡터 R2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벡터 R1이라고 하면 자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얘를 더 이쪽으로 당겨. 벡터 R1 두 개 시점 일치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벡터 R2를 움직였어요. 봐봐요. 이쪽에서 힘을 가하면 여기가 회전축이 되면서 토크가 이게 R에서 F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방향이지. 지금 칠판에 대해서 토크가. 맞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으키는 토크는 여기가 90도야. 그럼 사인 90도가 1이니까 크기만 보면 R1, F1인데 나오는 방향이 토크를 일으킨다고. 근데 이쪽을 봤더니 이것도 똑같아. 오른손으로 해야 돼. 이게 R에서 F 쪽으로 하는 거야. 순서를 그대로 기억해야 돼. 외적은. 그럼 얘도 나오지. 그럼 얘도 90도니까 토크의 크기는 R2, F2인데 얘도 나오는 방향이야. 그럼 얘가 나오는 방향 토크고 얘도 나오는 방향 토크니까 여기도 반시계 방향이고 여기도 결국 반시계 방향이지. 그럼 양쪽을 다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크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이해 가서 무슨 말인지? 얘는 힘의 평형은 이루고 있어. 처음부터 F1의 크기하고 F2의 크기는 같다고 내가 놓았으니까. 근데 토크의 평형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러니까 크기는 같아. 내가 지금 R1하고 R2도 같다고 놓으면 이거 크기는 같은데 얘네 둘의 뭐는 달라? 방향은 달라.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데 방향까지 똑같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잠깐만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거의 원래 의미는 뭐지? 벡터 F는 0이지. 외력의 합은 0이잖아. 마찬가지야. 토크의 합도 0이 돼야지 회전하지 않는데 지금 이쪽을 계산할 때 보면은 R1F1이 나오는 방향, R2F2도 나오는 방향이니까 둘 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더하면은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0이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평행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회전을 생각을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일반 물리 단계에서부터는 뒤로 가면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알았어? 회전까지 고려를 해야 돼. 이제는. 회전까지 고려를 해야 돼. 그럼 어떤 경우에 이루어져 이게 상관이 없냐?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시소를 놓았어. 시소가 뭔지 알지? 이거 받침대야. 그래서 여기에 질량이 M1짜리 하나 올려놓고 여기에 M2짜리 하나를 올려놨어.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뭐 R1이고 여기 R2야. R1하고 R2가 안 같아도 상관은 없어. 그럼 봐봐.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막대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힘을 다루는 건데 얘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누르지. 뭘로 눌러? M1G로 누르잖아. 막대기를 기준으로 해야 돼. 얘는 M2G로 누르잖아. 그 다음 또 하나의 힘은 뭐냐면 이 받침점이 얘를 위로 떠받들고 있는 수직항력이 존재를 하네. 그럼 보통 땅바닥에다가 시소 깔아가지고 놔두면 시소가 뭐 어디로 움직이냐? 못 움직이잖아. 그래서 힘의 평형은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양쪽에서 앉으면 이제 토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하면 벡터 R1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게 벡터 R2야. 그럼 얘는 여전히 힘하고 R2를 곱한 나오는 방향의 토크를 일으키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여기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돌지는 않지만 어쨌든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 근데 얘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돼. 그럼 엄지손가락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얘는 토크의 크기는 M1G R1인데 들어가는 방향이야. 맞지? 그러면은 토크의 합이 나오는 거를 플러스로 그냥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가정하면 이게 토크의 합이 되는 건데 이게 0이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이번에는. 아까는 더해졌지만 이번에는 빼기가 들어갔으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그래서 얘네 두 개만 같으면 우리는 회전까지도 뭐 할 수 있어? 막을 수 있지? 이게 시소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힘의 평형만 중요한 게 아니라 토크의 평형도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토크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왜 지금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왔냐면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를 공부하다 보면은 느낌은 오지. 질량의 중심. 그러면은 질점이 아니라 어떤 이런 크기가 있는 이거는 지금 균일한 물체가 아니잖아. 이 끝에도 이렇게 생겼고, 그지? 중간에도 뭐 약간 두께가 비슷하다가 또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누가 봐도 완전 균일한 막대기는 딱 가운데가 모든 질량이 거기에 뭉쳐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물리를 잘 몰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질량이 좀 많은 쪽에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이쪽으로 치우친다거나 뭔가 어디에 얘네들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뭔가 질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마치 정의처럼 딱 써버려. 그래서 그게 내가 싫어서 봐봐. 여기 천장에 막대기가 있는데 센터 매스를 얘기를 해주라. 일단은 균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선을 여기다가 실을 하나 이렇게 묶었어. 질량 있어 이번에는. 질량 있어. 질량. 아니야. 이것도 질량이 없어 일단은. 질량 없는 막대. 질량 무시 막대. 있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물체를 내가 올릴게. 이 끝에다가 M1짜리 하나 올리고요. 여기다가 질점 M2를 올렸어. 그러면은 얘는 연속체가 아니고 M1 하나, M2 하나가 있는데 이 M1하고 M2가 있는데 얘네 둘에 뭔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두 개의 질량이 한 곳에 뭉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다라는 거지. 근데 우연히 실을 여기쯤에다 묶었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뜻 아니야? 묶었더니 얘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상황과 어떤 상황이 완전히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 두 개의 질량 M1 더하기 M2가 딱 지금 이 위치에 줄에 매달려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잖아. 이해 갔어? 그러면은 딱 이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얘네 두 개의 센터 오브 매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좌표를 잡는데
여기를 원점이라고 잡았어. 지금 1차원이니까. 그러면 여기 좌표를 x1이라고 놓고 여기를 x2라고 놓고 이 점의 위치는 정확히 xcm이라고 놓고 xcm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저게 평행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두 제자가 뭉쳐가지고 하나에다 저기다 실에다 매달아도 뭐 가만히 있는 거잖아. 지금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운 게 있죠. 자, 이 줄이 얘를 당기고 있어. 그러면은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해야 돼. 이 막대기가 이렇게 장력을 받고 있고 얘는 올라가져 있으니까 얘를 M1G로 이 막대기는 M1G의 힘을 받고 있고 막대기에다가 모든 힘을 표시하는 거야. 얘는 밑으로 M2G의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 갔어? 그랬을 때 힘의 평형을 먼저 써야 하잖아. T는 뭐가 돼? M1G 더하기 M2G라고 쓰면 이건 힘의 평형이야. 자, 이제 토크의 평형을 쓸 건데 회전축을 여기로 잡을게. 어디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 자기 마음이야. 여기로 잡으면 돼. 근데 여기 회전축은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 여기서 만약에 얘는 누가 봐도 여기가 회전의 축이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회전축인데 만약에 회전축으로 내가 토크를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나는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을 거야. 그래도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회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토크의 회전축으로 잡아도 결과는 똑같아야 돼. 한번 해볼게. 만약에 여기를 토크의 회전축으로 잡으면 이 힘은 토크를 일으켜 안 일으켜? 안 일으켜. 여기를 잡으면 얘는 토크를 일으켜. 여기를 잡으면 아까 이거는 토크를 안 일으켜. 왜? 토크라고 하는 거는 R 크로스 F잖아. 얘 때문에 그래. 얘가 0이기 때문에. 여기를 토크의 중심으로 잡으면은 이 힘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R이 0이니까 토크를 못 일으켜. 근데 여기를 잡아버리면은 이 힘 자체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R이 0이기 때문에 또 토크를 못 일으켜. 하지만 이번에는 얘가 토크를 일으키고 얘가 토크를 일으켜. 근데 여기를 만약에 회전축으로 잡으면 이게 이 길이가 벡터 R이 되면서 연장을 해보면은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일으키고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여기를 누르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회전이. 토크는 안으로 들어가지만 얘는 토크는 나오고 얘는 들어가. 그러면은 얘가 일으키는 토크는 나오는 방향으로 R2N이 돼.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은 여기를 누르고 있으니까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되지만 들어가는 방향으로 토크를 일으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그래서 R1 더하기 R2가 되는 거야. 여기를 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힘은 R1 더하기 R2가 되는 거야. 알았어? 여기에다가 M1G를 써. 이게 0이어도 돼. 그리고 이 N을 여기다 갖다 써봐. 근데 이 회전축이 누가 봐도 명확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거를 잡는 게 제일 문제를 풀 때는 편해. 아니면 힘이 많이 작용하는 쪽을 토크의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그 힘들이 토크를 못 일으키기 때문에 식이 간단해져. 근데 이거 복잡하게 일단 해보는 거야. R2M1G 더하기 R2M2G 마이너스 M1R1G 마이너스 M1R2G는 0인데 지금 얘하고 사라지잖아.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R2M2G는 R1M1G가 되니까 이 식하고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회전축은 어디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문제로 왔어. 이 장력을 사용을 그냥 안 할게. 그러니까 니네들 마음이야. 막 여기다가 회전축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돼. 회전은 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석주 어디를 잡아줄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운데? 가운데 어디 있어? 인마 4개인데 얘 말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봐봐. 얘를 잡았어. 얘를 잡으면은 토크는 얘가 일으키고 얘가 일으키는 거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건 좌표 원점 잡은 거야. 여기서부터 길이가 R1, XCM, X2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면 얘를 잡으면 얘는 반시계 방향 토크를 일으키니까 나와. 그러면은 이 거리를 지금 이 거리는 조심해야 돼. 여기 원점으로 잡고 XCM이고 원점으로 잡고 X1이니까 XCM 빼기 X1이 돼. 거리는.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의 토크는 힘 곱하기 XCM 빼기 X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이렇게 누르니까 들어가는 방향 토크니까 마이너스로 잡으면 힘에다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는 이 길이는 얼마냐면 X2 빼기 XCM이 되는 거야.
회전 축으로부터 거리니까. 좌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아니야. 이게 0이 되면은 회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G하고 G를 약분한 다음에 전개를 해봐. M1XCM 마이너스 M1X1 빼기 M2X2 더하기 M2XCM은 0이 되고 XCM으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XCM은 뭐가 되냐면 M1 더하기 M2분의 얘네 두 개를 우변으로 넘겨. 그래서 M1X1 더하기 M2X2가 돼. 만약에 물체가 3개가 있으면 느낌이 오지 않아? 확장할 수 있겠지? 만약에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일직선일 때 말하는 거야. X 방향으로 해. 여기에는 M3고 그거의 좌표가 들어가겠지. 여기에 만약에 또 있으면 그거를 쓰고 X4까지 연장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가 N개가 있다. 그러면 MN에다가 XMN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붙겠어? MN에다가 XN이 붙겠지. 그래서 이걸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M. 얘는 시그마 MX가 돼. 자, 보통 대학교 때부터는 여기 뭐 K 붙이고 K는 1에서 N, KK 붙이고 K는 1에서 N 이렇게 잘 안 써. 첨자 다 떼고 그냥 시그마만 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의미는 그런 의미야. 우리 고등학교 때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센터 매스가 정의는 정의인데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온다는 거야. 저거 두 시스템으로 한번 해본 거니까. 이게 만약에 연속체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연속체가 아니잖아.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좌표 원점 어디 잡은 거잖아. 연속체라는 건 이런 거. 일직선상에 그냥 이런 막대기 이제 만약에 저건 질량이 없다고 했지만 이런 막대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뭘로 들어가? 적분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M이 아니라 뭐가 돼? DM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도 자 누가 X는 그냥 좌표야. DM의 좌표는 DX가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놨을 때 이걸 원점이야. 그럼 이만큼 했다고 하면 이 길이 DX는 뭐냐면 이 간격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DM이라고 하면 DM의 좌표는 X인 거지. 그러니까 바뀔 때 얘는 바뀌지 않고 누가 바뀌는 거야? 얘만 바뀌는 거야. 알았어? 저기를 멍청하게 DX, DM이라고 쓰면 안 돼. DX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알았어? 여기서 말하는 이 X는 좌표야. 연속체에서는 이렇게 적분으로 들어가는 거야. 몇 시냐? 그러면 그냥 만약에 이런 물체면 어딘가 센터 매스가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는 이걸 RCM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 여기 원점을 잡았을 때 이게 벡터 R이니까. 그럼 얘는 두 개야. XCM E1 해 더하기 YCM E2 해시제. 결국은 얘 따로잖아. 연속체지. 이거 연속체야. 그냥 이렇게 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XCM은 적분으로 구하는 거지. YCM도 구해야 돼. 이제 2차원이니까. 그럼 만약에 3차원이면 Z가 하나 더 나오면 돼.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럼 이 막대기가 우리 다 느낌으로 알고 있어. 이미 이 균일한 막대기가 있어. 전체 질량이 M인데 균일해. 하나 예를 들어줄게. 그러면은 센터 매스는 이 길이가 전체가 만약에 L이라고 하면 당연히 딱 가운데에 2분의 L에 얘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모든 질량이 딱 그러니까 2분의 L인 지점, 얘네들의 가운데 지점에 모든 질량 M이 뭉쳐있는 것을 한 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센터 매스라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계산해볼게. 인테그랄 DM분의 인테그랄 XDM. 자, 뭘부터 해야 될까? 이 X를 좌표를 잡기 위해서는 좌표의 원점을 니네가 잡아야 돼. 어디로 잡아? 그냥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제일 편하게 그냥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제일 편하잖아. 맞아? 그리고 가운데를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얘를 DM이자 이 간격을 뭐라고 놓는 거지? DX라고 놓는 거야. 이해 갔어?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눈에 안 보여 지금. DM이자 DX로 놓는 건데 식은 이 식이지만. 그러면 이제 적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구면했을 때하고 약간 유사한데 자 균일하다는 말 때문에 X가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DM이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게, 얘는 변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움직이는 거고 좌표니까. 얘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 길이당 질량이 m인데 그럼 dx의 길이에는 dm이 있다는 거잖아. 이 식을 이용해서 dm을 x에 대한 문자로 바꾸는 거야. dx로. 항상 이걸 이용을 해. 얘는 뭐 더 쓸 것도 없잖아. 그냥 m인 거야 이거는. dm만 더하는 거니까. dm을 다 넣으면 m이지 뭐야. 근데 여기는 얘가 상수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상수도 아니고 변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는 그대로 쓰고 이 dm 부분에 이걸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좌표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이 dx가 어떻게 변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해? 0에서 r까지 변하는 거지. 적분해야 돼. 그러면 얘 상수, 적분 안에서 얘도 상수. 이거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L의 제곱이, 맞지? 딱 가운데잖아.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딱 2분의 L 지점에 XCM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건 연속지. 이런 거 할 줄 있어야 나중에 회전할 때 질량이 있어. 관성 모멘트라고 회전 질량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부터 조금 연습을 해야 그거를 가서 회전 운동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 이거 한번 해봐.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건 1차원일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단순해. 만약에 여기서 이 DM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잖아. 뭐 예를 들어서 길이당 질량이 변하면 그걸로 쓰면 되니까 이건 하지 말자. 지금은 하지 말자. 자, 원판이 있어. 원판이다. 균일한 원판이야. 싹 채워져 있는 균일한 원판. 두께 무시하고 전체 질량이 m이야. 그러면 당연히 센터 오브 매스 어디 있어? 그치? 너무나 당연하잖아. 원의 중심에 있지. 증명해봐. 당연한데 증명을 하고. 이것도 당연한데 증명했잖아. 근데 내가 일부러 원으로 준 거야 지금. 증명해봐. 이게 나름 어려운데 딱 들어가서 막 빨리빨리 뭐가 후후 정신없는 사이에 지나가면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대부분 1학년 때 빵꾸가 많이 나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 그래서 막 계절학기 듣고 그래. 계절학기는 돈을 내는 거야. 그 3학점이면은 내가 알기로는 20만 원, 40만 원? 꽤 많이 내. 그러니까 3학점짜리인데 계절학기는 당연히 돈을 받지. 학기에 내는 등록금하고 별개야. 그러니까 교양 같은 거는 나 귀찮으니까 그냥 계절학기 때 왜냐면 수업을 4주밖에 안 하거든. 빡세게 그러니까 3달 반 4달 동안 해야 될 수업을 한 달 안에 몰아서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 과목 듣기는 뭐 하면 할 수 있는데 꼭 보면 이 새끼들 전부 다 빵꾸 잘 나는 과목이 뭐 뭔지 알려줄게. 교양은 빵꾸 안 나. 교양 필수. 일반 물리 빵꾸 나고 일반 화학 빵꾸 나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 빵꾸 나고 그래가지고 방학 때마다 계절학기 듣거나 아니면 학기 중에 재수강을 하고 있어요. 2학년 3학년 돼서 쳐 놀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방학 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도 저학년권 들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계절학기는 그런 과목들은 계절학기에 개설을 해줘. 그러니까 계절학기에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절학기 듣기 싫다고 이제 학기 중에 또 듣는 거지. 그러다가 4년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4.5년, 5년 다니는 거야. 더 다니는 놈들도 많아. 막 6년, 7년, 8년 다니는 새끼들도 있어. 미쳐가지고 아주. 재학 연한이 아마 군대 빼고 휴학기간 빼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1.5배일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교 다니는 기간이 4년을 졸업해야 되는데 6년이 넘으면 이제 제적당해. 휴학기간 빼고.
휴학하고 군대 휴학 빼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다니는 학기가 아마 1.5배인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 안에 졸업을 못하면 있잖아. 이게 영구 제적당해. 제주당은 뭐 하는 거예요? 졸업장을 못 얻어. 가끔 그런 놈도 있지. 아니면 학교 때려치거나 학교 다니기 싫다고 대학 힘들게 들어가놓고 공부도 안 하고. 1학년 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처음에 MT 따라가는 거는 애들이나 선배를 좀 알아야 되니까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술자리 이런 데 막 끌려다니지 말고 제발. 아무 의미 없어. 지들끼리 술 처먹고 노는 데들끼리 나중에 다 재수해야 될 그 후보자들이야. 대부분 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따라다니지 말고 처음에 사람들 좀 알아야 되니까 MT만 따라갔다가 학기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예를 들어 중간고사 끝나면 좀 모여서 술 한잔 먹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참석하고, 기말고사 끝나면 참석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 학기 중에 술 처먹으러 다니지 마라. 개강 모임 뭐 잠깐 한번 나가고. 현재는 3월 2일 날 개강 모임 와야 돼. 내가 주최하는 개강 모임. 아마 수빈이도 있지 않을까. 3월 2일이 몇 요일이냐. 3.1절은 어차피 원래 안 하는 거고. 내가 주최하는 개강 모임 와야지, 새끼야. 수빈이도 올 건데. 아이, 근데 거기 그때 학생들 생기면은 골치 아프긴 하다. 근데 상황을 보긴 봐야 되는데. (3월 2일) 아, 3월 2일이 왜 3월 2일이 왜 쉬는 날이지? 대체 공휴일인가? 그런가 보다. 3월 1일이 일요일이네. 3월 2일이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면 3월 3일 날 개강하네. 근데 첫 주에 개강 모임은 좀 따라가도 돼. 왠 줄 알아? 수업을 대부분 시작 안 해. 일주일에 2번 수업인데, 그게 들어보고, 나 이거 그 수업 안 맞아. 그래. 다른 수업 선택하는 수강 정정 기간이야. 그 주가. 그래서 대부분 진도로 나가더라도 조금밖에 안 나가고, 그냥 딴소리 하다가, 아니면 대체로 그냥 일찍 끝내줘. 1학년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 주까지만 딱 놀 일이 있어도 딱 놀다가, 진도도 안 나가는데 공부할 게 없잖아. 자료도 없는데. 그다음부터는 절대 놀지 마. 진짜 망한다. 나중에 재수하고 뭐 하는 짓이야. 제일 멍청하게 공부하는 거잖아. 방학 때 들으면 돈만 더 들고 따로 돈 내야 되는데. 공짜로 해주겠어? 현재 이 선생님 공짜가 어딨냐. 공짜는 딱 뭐밖에 없는 줄 아냐? 부모님이 해주는 것만 공짜야, 이 새끼들아. 의무지 뭐. 부모님의 의무. 자식 낳았으면 뭐. 형기 같은 자식을 낳았어도 해줄 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슬퍼, 부모님이. 아니 왜 슬프지? 아니, 왜 슬프냐고? 아니, 부모님이 슬프다고 하면 네가 슬픈 게. 넌 좋지. 엄마 아빠도 너 때문에 행복하시대? 네. 확실해? 네. 그래, 알았어. 내가 뭐 엄마한테 확인하진 않아서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 할게. 그렇다 해야지 뭐. 내가 뭐라고 하겠어. 이거는 x로 하면 안 돼. 봐봐. 내가 말했잖아. 벡터 r이 이거 왜 바뀌었냐. x로 하면은 이게 원이기 때문에 이게 xcm에다가 2원 해 더하기 ycm에다가 2투 해시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RCM이라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테그랄 DM은 어차피 전체 넓이니까 그렇고, 여기에 벡터 R이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나눠지잖아, 어차피 이걸로. 나눠지긴 하는데, 이렇게 RCM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RCM인데, 이 R 빼고, 여기는 R이라고만 하면 되잖아.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ER 해시라고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벡터 R은 R, ER 해시니까. 이해 갔어?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X하고 Y로 했을 때 골치 아파져. 왜냐면은 판 같은 건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이게 축에 나란하게, 이게 X축에 나란하게, Y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직사각형 형태의 여기가 DX, 여기가 DY 해가지고 뭔가 이 면적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작은 면적을 우리가 DA라고 하고, 얘네들이 어떤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원형 같은 경우에는 x 따로 y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져.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ER에 이 세타에 써가지고 막 지랄하고 있는데 원 피해가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여기서 하나를 그냥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원형으로. 그러면은 이 길이가 현재 R이고 여기가 D 세타가 되는 거지. 눈에 안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R 방향의 길이니까 D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봐. 이런 스케일들을.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은 RD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의 면적이 뭐가 되냐면은 A가 면적이야. 에어리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너무나 눈에 작기 때문에 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무나 작으니까. 그래서 P평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R, DR, D 세타가 돼. 자, 이 식을 왜 썼냐? 지금 얘가 균이라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반지름을 R이라고 놨을 때 전체 면적당 판이야 지금. 면적당 질량은 이 면적당 이 조그만한 부분의 질량을 DM이라고 또 놓는 거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잘 익숙해져야 돼. 저 면적은 DA가 되는 거고 당연히. 저 면적은 DM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여기다 집어 넣는 거지. 근데 여기는 여전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전체 질량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R도 그냥 놔둬. 원점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R이라고 놓은 거야. DM만 손대면 돼. 그러니까 DM이 뭐가 되냐? 파이 R의 제곱분의 M에다가 DA인데 여기서 DA는 지금 이거잖아. R, DR, D 세타. 그래서 R이 원래 있었고 여기 R이 또 있으니까 제곱이 되고 DR, D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분의 M은 상수니까 밖으로 꺼내는데 잘 봐. 오! DR, D 세타 두 개가 있네요.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중적분이라고 불러. 자, 이중적분은 대학교 때 2학기 때 배웁니다. 2학기 때 이중적분, 삼중적분을 배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물리 과정에서 저런 기호 안 쓰느냐? 쓴단 말이야. 지금 과정은 1학기 과정이잖아. 근데 미적분학에서는 이중적분, 삼중적분이 뒤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순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대학교 커리큘럼을 그 이중적분, 삼중적분 기본 개념을 1학기 때 가르치는 게 맞아. 왜냐면 쓸데없이 앞쪽에서 고등학교 거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1학기는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조금만 공부하면 2학기 되면 이제 이중적분 나오고 삼중적분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오니까 뭐야 씨발.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일반 물리에서 먼저 나와버려. 이중적분. 이게 DR, D 세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얘는 M이 없어지고 파이 R 제곱분의 1인데 적분을 두 개로 나누면 돼. R에 대한 적분과 곱하기야. 세타에 대한 적분. R과 세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서로 엮이지가 않아. R이 크다고 해서 세타가 더 큰 거 작다 그런 거 아니잖아. 세타는 저 DM은 한 바퀴를 돌아야지 원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원 만드는 방법. 자, 점을 찍어. 물감을 발라. R만큼 가. 여기 물감이 다 칠해져 있어. 얘를 한 바퀴 쫙 돌리면 여기가 다 채워진 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세타는 0에서 2파이가 되는 거고 R은 0에서 R까지 가는 거지. 근데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봐. 야, 뭘 잘못한 것 같아. 영이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야 뭐 어디 잘못한 거지? 3분의 1에다가 R이 세제곱이지? 얘는 적분하면 세타니까 여기서 2파니까 2파이잖아. 그치?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은 3분의 2에다가 이상한 게 나오는데? 3분의 2에다가 뭐가 나오는 거야? R이 나오는 건가? 뭔가 지금 이상해. 뭔가 잘못했어 지금.
아니 당연히 0이 나와야지. 뭔가 지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한번 좀 살펴보세요. 뭔가 어디를 잘못했는데? 아이씨, 뭘 잘못한 거야? 아, 찾아봐 임마. 너 딴짓 하고 있었지? 딱 걸렸지? 뭔 짓 하고 있었어? 자수해 임마. 자수 안 해? 응. 자수를 안 하면 어떡해? 그죠? 그냥 기사 치려고 한 거는 상관없어요. 아니 저 R이 좌표여야 되는 거. 네 말은 마이너스 R에서 R인 것 같다라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여기서는 안 그러지. 저 R은 중심에서 내가 잡은 거거든. 근데 3분의 2R이 왜 나온 거야? CM이 3분의 2R에 있는 게 아니잖아. 저기 센터 오브 매스의 정인데. 아, 알았다. 쏘리 얘들아. 단위 벡터가 원래는 적분 안에 있는 거잖아. 그지? 단위 벡터가 적분 안에 있는 거잖아. 내가 뭘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 이 단위 벡터가 원래는 적분 안에 있는 거잖아. 벡터 R이니까 저기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뻘짓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적분 밖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근데 이 ER 해시 이게 원일 때 이게 지금 ER 해시인데 이거를 적분하고 상관없는 거로 바꿔야 되겠다. M의 유치에 따라서 ER 해시 달라져. 이것도 미분뿐만이 아니라 얘를 두 개로 나눴었잖아. 여기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축을 잡긴 잡아야 돼. 여기가 세타. 아이씨 색깔이.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거 크기가 1이지. 코사인 세타 이원해. 이게 안 변한다고 위치에 따라서. DM이 달라져도. 그 다음에 얘는 사인 세타 얼마가 돼? 2 해시 되는 거는. 뭔지 알겠어? 그걸 여기다 넣어서 써야 돼. 쏘리. 그럼 얘를 분리를 시키면은 인테그랄 코사인 세타 DM하고 바깥에 이제 이원 해시 나올 수가 있고 인테그랄 분배가 되니까 R도 들어가야 되고 R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들어갔어야 돼. 코사인 세타가 여기는 사인 세타에다가 R에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DM하고 E2H 바깥으로 나와야 돼. 자 하나만 해볼게. 요만큼만 이제 그러면은 R 코사인 세타인데 저기에서 DM이 이거잖아 지금 파이 R 제곱분의 M이 나오고 제곱되고 dr d 세타 파이 R의 제곱 M분의 R 제곱 dr 코사인 세타 d 세타 0에서 2파이 0에서 R 여기서 0 나와. 사인과 코사인은 한 주기가 0이잖아. 적분 니네 많이 해봤잖아. 적분 하나 많아. 올라가고 내려가면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이 똑같잖아. 0이야 0. 얘도 그럼 똑같겠지. 여기 사인만 남을 거 아니야.
사인도 0에서 2파이까지 똑같잖아. 그지? 아, 단위 벡터 변하는 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밖으로 빼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는 우리가 ER 햇을 이렇게 쓰는 거는 지금 앞에서 안 했다고 해도 내가 지금 다시 알려줬잖아. 그냥 벡터 분해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0이 나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게 뭐가 있겠어, 당연히. 후지 뭐. 구해봐.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낼게. 구. 반자리면 R자리고 균일. 전체 질량 M. 이거 해봐. 이것도 당연히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구면좌표를 이용해서 결국은 해야 되는 건데 해봐. 여기까지는 하고 오늘 끝낼 거니까. 시작. 도전. 못하면 죽인다. 이거는 단위 벡터가 R 방향하고 세타 방향하고 파이 방향이니까. 찾아가면서 해. 식은 똑같아. R 제곱 R 햇인데 R 햇인데 ER 햇을 1, 2, 3로 표현해야 돼. 이거 ER 햇만 1, 2, 3로 표현하면 되고 부피가 문제네. 부피가 너네들이 부피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힌트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다가 못하면 축제로 될까? 안에 올 놈이 한 명이 있는데 아닌가? 은우랑 두 명인가? 안에 올 놈이 은우도 있나? 여기 안에 올 거지. 안 해볼 거잖아. 솔직히 말해. 수업이라도 듣고 있어. 다행이야. 뭐라도 주워 듣고 있어. 자식. 이거 그림 그리기가 좀 빡빡해. 미소고피 어려워.
아 근데 저 그림을 아니면 꽉 찬 불라서 잠깐만 여기 봐봐. 지금 이게 부가 있으면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지금 부거든. 근데 우리가 세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멍을 세타 했잖아요. 세타. 이 길이가 R이란 말이야. 이게 전체 알아보면 다 대문자 알아보면 틀린 거야. 그 내부에 조그마한 부피라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D세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알디스가 돼요. 알디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D세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지금 이 길이든 뭐가 되냐면은 이게 R 사인 세타예요. 지금 이 D세타는 없는 걸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이게 어차피 R이니까 이게 세타니까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저기 R 사인 세타인데 이거는 아니다. 이 길이가 R 사인 세타.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돌리는 거야. 길어야 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은 R 사인 세타하고 이 각이 D파이야. 왜냐면 밑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거거든.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건데 이게 파이였잖아. 여기가 D파이. 이 길이는 R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R 사인 세타 곱하기 D파이. L은 R 세타 지금 이용하는 거지. L은 R 세타 이용하는 거고 이게 지금 뭐냐면 표면에 있는 거야. 부표면. 부가 있으면은 이제 부가 있잖아. 부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쪽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저쪽에서 이렇게 긋고 저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표면에 지금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표면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부표면에 지금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만드는 면적이잖아. 이 면적을 앞으로 중심에서부터 R 방향으로 나오면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 알았어? 구의 구면자 표기에서 미수 부피. 그러면은 거기는 좀 입체적으로 그냥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잘 보이게 나와. 그럼 얘를 이렇게 위로 연장시키는 거지. 이렇게 네 군데를 연장을 시켜가지고 얘네들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러니까 이 높이는 그림이 좀 지금 R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림이 R 방향으로 나가요. R 방향으로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DR에 대해서 이 부피가 이 세 개 있고 윗변 곱하기 윗변 부피. 그래서 세 개를 다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미세한 부피. 이거 만약에 이대로 적분하면 얼마 나오겠냐? 저쪽 부피니까 3분의 4 파이가 세제곱이 나오겠지. 그거 나오면 맞는 거야. 어? 그거 나오면 그냥 맞는 건데 이렇게 그거를 잠깐만 확인해 주면 몇 시냐? 이거 그냥 그냥 적분해 줄게. 자, R은 이렇게 되지. 세타는 이렇게 이거 3분격분이라고.
dr, d세타, d파이가 있잖아. 3차원은 3중격. 그럼 여기서 파이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구를 만들려면은, 응? 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 점을 찍어가지고 R만큼 간 다음에, 점 찍어서 R만큼 올라간 다음에, 얘를 물감을 다 바꿨는데, 이게 세타 방향이잖아. 세타 방향으로 180까지 온 다음에, 그러면 부채가 만들어졌지. 부채를 한 바퀴, 면에다 다 물감 칠한 다음에 한 바퀴 돌리면 9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0에서 2파이고, 얘는 0에서 8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에다가 안에 세제곱이 나왔고 이거는 2가 나와. 그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2가 나오고 얘는 2파이가 나오지. 3분의 4 파이가 세제곱. 그러니까 저기 dv가 맞은 거야. 이해했어? 아니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센터 오브 S를 구한 게 아니라 dv를 구했다고. 인테그랄 dv를 다 적분해가지고 부피를 구해서 이게 맞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그냥. 지금 0을 구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똑같아. 분모는 필요 없어. 어차피 벡터 RCM이잖아. 이거 0 나오는 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인테그랄 DM에다가 인테그랄 벡터 R에다가 여기 DM인데 어차피 여기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냐. 분모는 전체 질량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저기가 3중격분으로 바뀌는 거야. 전체가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에 M이 있는데 R만큼 갔을 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갔을 때가 가가 아니라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dv, dm이 들어가는 거야. 이 부분이 dm이야. 그러면은 여기 R제곱이 들어가고 아까처럼 여기 이 R 햇 그대로 남겨야 돼. 알았어? 이 R햇을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이쪽에 dm이 저기에 들어가는 거야. 4파이 R의 세제곱분의 3m에다가 dv인데 dv가 저거 R제곱 사인 세타 d세타 dr d타. 그럼 이거 왜 여기 나올 거냐? 응? 왜 여기 나올 거냐? 얘가 또 미수부피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얘가 이거 막 지금 이 구에 튀어나온 거 아니야? 더 까야 돼. 일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미세한 부분인데 이게 위치를 바꾸면은 당연히 ER 회색 방향이 바뀌는 거죠. ER에서 고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지만 여기 있을 때 이쪽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냥 ER 햇을 빼는 뿐이지. 그러면 얘를 ER 햇을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R세타 파이로 바꿔야 돼 이것도. 2원, 2, 2, 3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봐봐. 한 방향을 향해서 이거를 ER 햇이라고 했어요. 크게 1자리인데 얘를 정사형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파이잖아. 그치? 그럼 일단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여기가 90도가 될 거니까 크기에다가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야. 이 길이는 이게 사인 세타야지. 이것도 사인 세타잖아. 맞아? 그러면 이쪽으로 하려면은 사인 세타에다 뭘 곱해야 돼? 코사인 파이를 곱하지. 그래서 이 R 햇이 여기가 이 원 햇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인을 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에 사인 파이를 하게 되면 2, 2 햇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요거를 구해버리면 이거의 코사인이 돼버리잖아. 코사인 세타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이게 E3 햇이 된다고.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시켜 놓으면 일본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계산하고 이럴 때 증명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결과만 가지고 문제 풀어라고 하면 개 쉽지만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2원 해 사인 세타 사인 파이 2, 2해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2, 3 해인데 지금 적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밖에 없는 거거든 지금. 이 R제곱은 뭐지? 왜 R제곱이라고 썼어 내가? 이거 R이잖아. R 제곱이 아니라. 이게 DM에서 DV 이거 R이야. 이 R제곱이 들어가. R이라고 해? 그럼 여기 지금 R 세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거 다 밖으로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R의 세제곱 DR. 얘는 절대 여기 안 나와. 그 다음에 D파이도 마찬가지야. 여기 절대 여기 나올 수가 없어. 지금 나머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인데 여기에 사인 세타하고 D 세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 R 해 때문에 이 R 해 때문에 전개가 들어가니까 첫 번째에는 얘가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아니네. 여기에 코사인 파이가 들어가네. 쏘리 합니다. 코사인 파이 여기 있잖아. 저쪽에 파이에 들어가야 되지. 더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 이거 얼마야?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사인은 이쪽으로 들어가지만 이 사인 파이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또 0.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파이가 없지?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얘를 넣어가지고 전개를 했을 때 여기에 이 사인하고 이 코사인이 붙는 거야. 그러면은 저 부분이 지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나가는 거야. 나머지는 파이 부분은 0이 안 돼. 지금 뭔 말 하는지 알겠지? 다 전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파이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뭐냐면 2분의 1에다가 사인 몇 세타야? 2세타야. 근데 사인 2세타는 주기가 얼마야? 파이지. 주기가 파이까지 해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0에서 파이까지 접근하면은 쌤해가지고 빵. 그래서 이번에는 저쪽에서 빵이 돼. 전적으로 빵이 됐지? 빵. 이게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같은데 이런 걸 안 해보잖아. 나중에 반성 모멘트나 이런 거 할 때도 결국은 지금 해본 이런 느낌들이 있어야지 뭘 할 수가 있어. 뒤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주는 글로 오고